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우리 금융시장 등 경제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고 또 일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금융시장과 관련해 주가가 소폭 떨어지고 환율은 소폭 오르는 등 영향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최근 통상 현안이나 미국 금리 인상 등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만큼 국내외 금융, 실물 경제의 영향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 전망이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조업체 2,2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 3분기 제조업체 경기 전망 지수는 94를 기록해 지난 2015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경기 전망 지수는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국제수지가 59억 4천만 달러 흑자를 보여 지난 2012년 3월부터 63개월째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품수지 흑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 줄어들며 전체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16억 9천만 달러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폭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사드 관련 여행 제한 여파로 여행 수지가 22개월 만에 최대 적자폭을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국거래소는 미스터피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MP그룹 측에 오늘 오후 6시까지 경영진의 횡령 관련 보도의 사실 여부, 또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한 조회 공시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매하는 과정에 중간 업체를 끼워 넣어 모두 1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미스터피자는 프랜차이즈에서 탈피한 점주의 새 피자 가게 근처에서 일명 보복 영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금일 시장의 화두, 장 초반부터의 화두는 북한 리스크였습니다. 일단은 전일장 마감 후였죠. 3시 30분이 조금 넘어서 북한의 중대 발표가 있었고요. 오늘장 내일장에서도 함께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을 했다라고 자축하는 내용들이 보였고요.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다시금 노출이 됐고 부각이 된 상황입니다. 오늘 하루만 놓고 보자면 그런데 큰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학습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도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대북 리스크에 내성이 생긴 듯한데 그리고 이 재료 자체가 시장을 뒤흔들 만한, 계속해서 누를 만한 재료는 아니다라는 평가들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장초반 소폭 하락에서 지금 보니까 강보합권으로 전환한 상태다라고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발사 성공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안보리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 예정이고요.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 중국과의 공조도 있을 예정이고 이로 인해서 북한이 또 반응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을 흔들 요인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대외 여건들을 보게 된다면 미국발, 유럽발 금리 인상 기조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따른 우리 시장의 위험성 그리고 재무 건전성이 노출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괜한 된소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변수에 이번 대북 리스크까지 넣어서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어디까지 우리는 열어두고 봐야 될까요?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코스피 시황 변동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2383.56포인트 거래가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강보합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0.13%만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할까요?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왔죠. 2376포인트 장 초반에 저점 찍고 현재 2386포인트, 현재 포인트가 오늘의 고점 부근이다. 그래도 우상향 꾸준히 하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505억 원 사고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일단 대북 리스크가 터졌기 때문에 외국인은 오늘 좀 많이 팝니다. 694억 원 팔고요. 기관은 소폭 파는데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는 363억 원 오히려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오르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가는데 특히나 SK하이닉스 전일장에 조금 낙폭이 있었는데 전부 되돌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대차 중국에서의 판매 부진 얘기 나왔고요. 올해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이대로 가면 얘기 나왔는데 오늘도 빠지면서 15만 5천 원대까지 내려옵니다. 네이버도 또 소폭 하락하네요.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물산, 한국전력, 포스코 올라갑니다. 삼성물산 500원 상승하고요. 한국전력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42,000원대 터치합니다. 포스코 1%의 상승, 현대모비스 24만원대까지 빠집니다. KB금융도 1%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살펴볼까요? 신한지주는 보합권, 삼성생명도 보합입니다. SK텔레콤 소폭 상승하고요. LG화학도 상승합니다. SK가 지금 1,000원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0.69% 상승합니다. 660선까지 이제 회복을 했고요. 외국인의 사자 지금 보인다고 했는데 수급은 잠시 뒤에 살펴보고 일중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우상향합니다. 거래소와 비슷한 그래프이긴 한데 상승폭이 조금 더 큰 모습이죠. 658포인트부터 현재 660포인트까지 우상향하는 모습들 코스닥 지수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볼까요? 외국인이 457억 원 삽니다. 하지만 개인 기관 파는데요. 기관은 220억 원 팔고 개인은 179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은 전주체가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셀트리온 하락하고요. 카카오의 상승폭이 오늘 굉장히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4%대 지금 상승을 가져가면서 10만원대 다시 회복했고요. 메디톡스가 55만 2,900원 0.56% 하락합니다. 그리고 CJENM도 하락하고요. 로엔만이 지금 소폭 상승하는 모습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SK머티리얼즈 코미팜 1%대 상승 가져가고요. 오늘 바이로메드는 소폭 상승하지만 휴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어제까지 상승하던 휴젤이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요. 컴투스 이틀 연속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신라젠 오늘 신약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이틀 연속 급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GS홈쇼핑, 코롱생명과학, 제일홀딩스, 파라다이스 모두 하락 혹은 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합니다. 1원 70전 하락한 1148원 90전에 거래되면서 오랜만에 원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우리 시장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코스피 지수가 전일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하락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중대 발표 얘기가 나온 뒤에 조금 더 낙폭이 커진 상태로 끝났는데 지금 시각은 또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현 시장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전일 하락했던 코스피, 오늘은 보합권입니다. 북한 발의 이슈에 어제 흔들렸다면 오늘은 코스피가 IT 강세에 힘입어서 낙폭을 제한하고 좀 반등 시도에 나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일 삼성전자 투자 계획이 발표되면서 IT 업종 전반의 기대 심리가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라 보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추세적인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일단은 어제의 충격에서는 좀 벗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흐름들이 코스피 2380, 2390 돌파시도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T는 워낙 좋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익 전망치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이제 이번 주말에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 발표도 예정돼 있어서 그런 기대 심리들이 코스피를 지탱하고 있는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북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리고 시장을 봐도 지금 이게 악재로서의 재료는 많이 희석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이번 북한 ICBM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리스크가 좀 장기적으로 갈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단기적으로 오늘 정도면 끝날 것으로 보이십니까? 여태까지 북한 리스크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굉장히 극히 드물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는 거의 원래 행사처럼 매달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이번 ICBM 리스크를 조금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ICBM이 성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일본과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사정권, 공격 사정권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북한 사태를 조율하고 통제할 수 있는 대화의 주체도 명확하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G20 정상회의를 맞물려서 향후 정세는 물론 국내 금융시장도 북한 리스크에 조금은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 리스크 자체의 변수와 함께 코스피 자체에 대한 부담도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코스피 상승 동력, 그러니까 선진국 증시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데 국내 상승 동력이 컸는데 이번 북한발 리스크가 이런 리스크 동력들을 좀 약하게 만들 수 있는 디스카운트 시킬 만큼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코스피가 지금 많이 레벨이 올라오면서 한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이미 명목 GDP 금액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저평가 논리가 좀 약해지는 상황에서 리레이팅의 근거가 필요한 시점에 예상치 못했던 북한 리스크 유입은 코스피 레벨에 대한 부담을 좀 가중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실적 불확실성에 대한 주가 민감도가 이번 북한 이슈로 인해서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IT를 제외한 업종들 대부분에서 이점 방식 하향 조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기대감에 의해서 시장이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호재라기보다는 좀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증시 흐름은 어떤 모습을 크게라도 거시적으로라도 보이게 될지 궁금하고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지도 더불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흐름에 있어서는 3, 4분기 조정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 지표가 조금 다소 둔화될 양상을 보이고 있고 국내 수출 증가율도 조금은 고점에서 둔화되는 양상입니다. 여기에다가 하반기에는 실적 하향 조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여기서 더 강한 상승을 보기는 좀 어렵고 하락 가능성을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변곡점을 20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2375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도 이 지수에서 저점을 확인하고 플러스 반전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면 투자심리선, 심리를 가늠할 수 있는 이동평균선이자 4월 20일 이후 코스피 상승세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깬 적이 없는 지수입니다. 따라서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하향 이탈할 경우에는 좀 저베타, 고배당주 비중을 늘리고 베타가 높은 종목들, 특히 CK리컬 업종들은 좀 비중을 줄이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일 이동평균선에서 버티고 있다면은 IT 중심으로 홀딩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이었고요. 이슈 컬럼 바로 이어집니다. 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PM의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7월에 이제 처음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 같은데요. 지난달 마무리 국면에서 대표님께서 7월은 좀 소폭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쉬어가는 장세가 될 수도 있다. 큰 폭의 낙폭은 없겠지만이라고 짚어주셨는데 일단 비슷하게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쉬어가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조정의 시작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그건 또 오바스러운 얘기일까요? 조정은 할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것이 이제 제가 오늘 계속 드리게 될 말씀이 뭐냐면은 조정을 하고 급등락은 나타나겠지만 결국 중기적으로 놓고 보면 인덱스가 크게 변하지 않는 기간 조정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월 고점 대비 지금 어제 저점 대비로 따지면 한 26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작년 12월 이후에 상승폭이 400포인트가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 조정이라면은 안 좋은 면을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무거운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늘 무거운 얘기도 왜 무거운가에 대해서도 또 지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요한 것은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이 절대 수치 이 하락폭보다도 이 상승하지 못한 그러니까 탄력이 많이 약화됐다는 점과 더불어서
악재에 대한 민감도 역시 마찬가지로 커졌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체력이 많이 이제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정학적 리스크 뭐 이런 거가 우리가 한두 번 경험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뭐 미사일 쐈다라고 하면은 오후장에는 다시 이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제는 뭐 중대 발표한다 뭐 이렇게 악재가 반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감안을 해줘야 되긴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한 재료를 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는 많이 반등을 못했다는 점에서 좀 아쉽고 체력이 약해졌다는 점, 이 점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으로 해석하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좀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6월 달에 나타났었던 그런 지표들요, 경제 지표들요. 그것이 이제 7월 초에 집계돼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 초에요. 그런 집계된 지표들 자체가 예전하고는 약간 좀 틀리게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옛날 같으면은, 그러니까 상반기 같은 경우는 뭐 수출 지표 발표되면 그 자체가 호재고 그것이 시장 상승의 원동력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6월 말 집계된 국내 산업 활동, 수출 지표 포함해가지고요. 경제 지표에 대해서 상반된 해석도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출 증가가 긍정적이긴 한데 예상보다는 좀 둔화됐다. 이런 거가 실제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고. 또 하나는 뭐 제조업 지표는 둔화되고 있다. 수출 경기만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수치가 그렇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했었던 수출 산업의 국내 경기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이렇게 스피드오버 된다는 그 자체도 제한적이고 내수 경기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도 만약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유통이나 뭐 이쪽이 좀 강세를 보였었던 소비 심리 지표가 긍정적 흐름으로 지속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걱정 아닌 걱정도 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타난 지표가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 이것이 단기적일 것이냐 아니면 하반기 계속 이어질 것이냐에 따라서 좀 얘기가 틀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반기에 우리가 항상 걱정을 했었던 게 작년에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그 탄력 둔화가 나타나면은 이거는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 전체적으로 탄력이 좀 둔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7월은 당연히 둔화될 수밖에 없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경제지표의 둔화였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단순히 지정학적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투자 심리와 더불어서 이러한 지표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자체적인 이런 탄력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 이외에 이 7월 중순 이후에 글로벌 유동성 관련 대회 이벤트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는 월별마다 항상 있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26일에 FOMC 회의까지도 있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번 회의보다는 9월의 회의가 7월 다음에 9월인데요. 이제 9월의 회의가 사실 관심이 가긴 가는데 이러한 정책 회의들이 이번에 FOMC 회의 지난 회의 이후에 이제 미국 이외에도 나타나는 미국 포함해서 나타나는 글로벌 유동성 변화를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이유가 된다라는 점에서 이번에 20일 지나서부터의 이런 정책적 회의들이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초반에 이러한 좀 조정이 지나고 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또 가볍게 갈 수 있는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이유가 이러한 정책적인 회의 이후에 이머징 마켓 쪽에서 자금이 이탈하느냐 아니면 이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국면으로 가느냐 이렇게 상반된 결론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달러하고 상품시장 쪽으로 연계되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지난 6월 말에 나타났었던 유가의 급등락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영향을 받았던 모습 그것이 7월에도 재현될 수 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단기 흐름보다는 우리 중후반, 그러니까 7월 후반 쪽에 나타나는 그런 유동성 흐름도 가늠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후반기를 가늠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7월 중순 이후에 정책적 흐름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당장 7월 5일인데 지금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7월 중후반 이후의 흐름들이 아마 2017년도 하반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가 많더라고요. 주도 업종 자체가 좀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흐름의 차별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업종 전략에도 좀 차별화를 둬야 된다, 변화를 둬야 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도 업종 변화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그냥 말로만 짐작하면서 계속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변화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좀 근거가 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났었던 시세 흐름, 업종의 시세 흐름하고 조정의 모습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업종별로 좀 차별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잡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최근에 나타났었던 그 화학 정유업종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자 그런 모습 하나하고 또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기 방어 성격 또는 필수 소비재 업종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자 이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들 업종이 그 관심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다는 점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과연 지금까지 시세가 이어지고 있는 IT나 금융업종 그리고 먼저 선조정을 받은 그런 소재업종이나 필수 소비재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세의 연속성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주도업종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단기적으로 낙폭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단기 대응은 또 소재업종도 가능했었다라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한번 우리가 업종이 실제로 이번 상승기 동안에 얼마나가 올랐었고 그다음에 조정이 얼마나 나타났었는가 이것을 좀 파악을 해보면은요. 음식료나 화학기계, 운송장비, 건설업종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업종들이죠. 필수 소비자나 소재업종 이쪽이죠. 근데 이쪽의 업종이 시장보다 좀 상승의 타이밍이 좀 늦었고 이 상승폭도 적었고요. 그리고 조정도 빨리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5월 말부터 고점을 형성해서 조정을 진입했고 상승폭에 무려 40%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피보나치 비율로 보면은 38%, 여기 38%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고 그 다음에 가면 이제 50%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학업종의 반등 시세는 어느 정도 피보나치 비율을 놓고 봐도 하락할 만큼 하락한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머지 업종도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음식료, 기계, 운송장비, 건설 이쪽도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화학업종과 비슷한 시기에 약간 좀 늦게들로 좀 템포 늦게 좀 고점을 형성하고 조정에 들어갔는데 40% 정도의 상승폭을 빠르게 반납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안정성 측면에서도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최근에 나타났었던 화학업종이나 소재업종의 상승 또는 이제 음식료를 포함해서 필수 소비재 쪽이 갈 것이다. 한번 이쪽을 관심을 가지자 이런 것은 선 조정을 보인 업종에 대해서 되돌림 시세를 기대하자 이 차원으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펀더멘탈 쪽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유가하고 연동돼가지고 화학업종이 지금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이 이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건 이미 지난 1분기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수요 회복 쪽이 포커스가 돼야 되는데 펀더멘탈 쪽으로도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반면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IT나 금융업종 이쪽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면은 의약품까지도 포함해서 이게 상반기에 좀 많이 오른 업종 중에 세계 업종 꼽으라면 이건데요. 근데 IT 같은 경우는 59%로 상승폭이 가장 컸지만 6월 27일까지 시세가 이어졌고요. 그리고 어제까지 조정이 벌어지면서 나타나면서 한 9%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았고 오늘도 또 빠르게 시세를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금융업종까지는 어제까지도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긴 상승이고 이제 짧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시세의 연속성이 강하다는 점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도업종 같은 경우는 시장을 강세 기간 동안에 강세를 주도하는 업종이기도 하지만 조정기에 적게 조정을 받고 다시 또 시세를 빠르게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6월 이후의 시세에서 그런 점들이 수치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주도주가 교체된다. 주도업종을 교체해서 IT 쪽이나 금융업종을 비중 조절하면서 소재업종으로 가자. 이런 식의 접근 전략보다는
기존의 주도 쪽을 조금 더 비중을 늘린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먼저 조정을 받았었던 업종들, 이쪽은 단기 조정 이후의 시세, 되돌림 시세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결국 이번 조정은 주도 업종에 대한 접근 전략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향후 대응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7월이 좀 변곡점이 될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종합해보면 좀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조정이 급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루하게 이뤄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이 고공권이기 때문에 지수가 높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악재라도 단기 변동성 확대 이어질 수 있다. 이건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기적 관점에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급등락 반복되면서 결국 인덱스 상으로는 원웨이로 조정을 한다. 이거보다는 기간 조정 가능성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아무튼 이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고 시장 체력이 고갈됐다. 이 점은 맞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좀 필요하다. 기간 조정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이러한 기간 조정에는 두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의 기회로 주도주를 한번 조정 때 편입하는 그런 기회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어닝 시즌 바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기대감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향후 전망에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주도주라고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이 3분기에 실적이 다시 좋아질 수 있는, 실적적으로는 3분기가 좀 많이 피크를 형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시즌에서 좀 실망하는 그런 시세가 아니라 기간 조정 이후에 새로운 시세가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3분기를 보고 이번 실적 시즌을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SPM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평택 촌놈의 정석투자 시간입니다. 정호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하락에서 상승 쪽으로 살짝 돌아선 모습인데 일단 시장 상황 점검부터 해볼까요? 아직까지는 방향성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속단하긴 어렵고요. 혼조세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조정이 와야지 더 높이 더 멀리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횡보 구간을 이어지다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추세,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의 흐름, 이 두 가지가 아마도 지수에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는 다른 건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원달러 환율이 과연 여기서 계속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1150원 넘어갔다가 지금 혼조세 구간인데요. 대략 한 4개월 만에 지금 1150원을 회복한 상태라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포인트가 현재 그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을 비롯한 모든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바로 왜곡과 변수입니다. 왜곡은 지수라든가 종목의 가격을 조작하는 게 이걸 왜곡이라고 그러고요. 변수는 호재나 악재가 갑자기 터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곡은 약간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수에 대해서 왜곡이 돼 있다는 게 그 근거가 뭐냐?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 엄청나게 차이 나잖아요. 왜냐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역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다시 또 혼조세 나타나고 이런 와중인데 코스닥은 어때요? 역사상 최고가가 2,925예요. 그런데 현재 코스닥 지수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700선을 돌파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다 같이 가야지 이게 정상인 건데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코스피에 대한 왜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하다못해 미국만 해도 어떻습니까?
다우존스하고 나스닥하고 비슷하잖아요. 오히려 나스닥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고, 변수는 뭐가 있느냐? 역시 북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어제 저녁 방송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보통 우리가 외교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안보나 경제 두 가지가 중요한데, 경제는 평소에 중요해요. 근데 안보 같은 경우엔 국가 간의 대립이 있거나 심각할 때는 정말 중요하죠. 왜? 모든 게 다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것도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막판에 다시 전략을 짜드겠지만, 포괄적인 전략을 굳이 미리 말씀드린다면 간단해요. 지금은 주식 비중이 이제 어느 정도만 되는 상태에서, 많아야 50, 작으면 30 정도만 되면서 종목 장세로 계속 대응하시면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굳이 지수를 말씀드린다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가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 추세적으로는 미국 시장,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는 원달러의 추세,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집중하면서 저희가 어떤 업종이나 테마를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은 업종은 코스피 의료 정밀 말씀드리겠고요. 테마는 태양전지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의료 정밀에는 종목이 뭐 많지가 않아요. 손에 꼽을 정도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K스택을 제외한 나머지 조정받은 종목들, 여러분들이 차트 보시면 대충 어떤 걸 들어가야 되나 이걸 알 수가 있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평택천놈의 적정 주가가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시면서 차트까지 같이 보시면 어때요? 상당히 좋겠죠? 그리고 태양전지 관련주는 이제 나노신소가 가장 좋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적당히 매도하시고요. 동종 테마주 중에서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우량주 2개, 개별주 2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네. 우량주입니다. 먼저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 매도해 주시고요. 미보유자 감망해 주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미국이 가장 우리나라한테 태클 거는 게 뭡니까? 철강금속이에요. 어쨌든 단기 반등 나왔고 욕심 부릴 이유가 없다 설명드리겠고요. 두 번째 신도리코입니다. 신도리코 같은 경우는 사실 저평가돼 있어요. 제가 계산한 가격으로는 15만 6,500원짜리입니다. 역시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평택천놈의 적정 주가 보시면 되겠고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의 적정 주가는 기술 특허를 받은 거예요. 그냥 멋대로 만든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특허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하셔도 된다는 거고요. 보유자는 매도 후 재매수 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직장인 단기로 60일선 매매하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개별주 엔테마주는 먼저 빅텍 말씀드리겠습니다. 빅텍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그냥 홀딩하시고 미보유자는 3,500원이 깨지면 그때 한번 매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종목은 보험 개념의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HK 말씀드릴게요. 보유자 매도하시고 미보유자는 1,8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수익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1,800원 오면 들어가고 아니면 안 들어가면 그만인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종목 상담 받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무 때나 들어가고 그냥 무조건 홀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해서 돈 벌 것 같으면 주식해서 실패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매수 가격을 좀 보수적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면 안 잡히는 게 더 많을 겁니다. 그게 당연하겠죠? 대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그걸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종목 들어봤습니다. 자, 마감까지 또 1시간도 안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식으로 마지막까지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은 지수가 어쨌든 플러스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물 주식 비중은 30에서 50% 정도 가져가시기 바라겠고요. 이미 꺾였던 우량주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재매수하지 마시고 좀 더 기다려보시고요. 현재 아직까지 가지 않았던 뭐 중소형주가 됐든 대형주가 됐든 어차피 순환매가 되고 이제 유동성 장세가 나오고 있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파생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매도 포지션 취했던 분들은 아직까지 홀딩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실적보다 유동성이 더 중요한 장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 말씀 드리냐? 자, 지수가 6개월이나 2년 정도 폭락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실적 호전주가 없을까요? 그때도 있어요. 근데 안 가요. 왜 안 가겠습니까? 유동성 때문에 그래요. 주식 투자의 1번 격언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 말씀드릴게요.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매수세가 강하면 별로 좋지 않은 주식도 가는 게 이게 주식시장이에요. 반대로 아무리 실적이 좋고 가치가 좋아도 유동성이 부족하고 가지 않습니다. 그 핵심 원리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강연회 다음 주죠? 예,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7월 15일 오후 2시에 하고요. 오시면은 제가 교육과 정보를 새로운 내용으로 전달해 드리겠고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종목 발굴하는 거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정보 같은 경우에는 업종, 테마, 종목 딱 하나씩 압축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 강연에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구구절절히 쓸데없는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압축해서 종목도 말씀드리니까 아마도 적중하게 되면 바로 수익과 직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6월 3일 강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코스피 코스닥 전체 중에서 가장 저평가됐다고 주장했던 우리 조명이 매수자들이 최소한 지금 20% 이상 평가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오시면 아마도 좋은 결과를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부탁드린다 그러면 반드시 신청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500명 넘게 오면서 신청 안 하고 오셨던 분들이 막 대기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막 소리 지르고. 근데 이번에는 좀 그러지 않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평택촌의 전석투자 좀 시간이 바뀌었죠. 6시 30분에서 9시로 변경이 됐으니까요. 정우영 대표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밤 9시에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또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호영 대표와 함께 했고요. 오늘장 내일장 1부 쭉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를 좀 해드리자면 아래 번호 벌써 나가고 있네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열려있는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 2부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많은 종목 이야기 해볼 텐데요. 오늘은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 대리,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